큰일 났습니다. 하는 이창용의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죽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제가 오늘 특집으로 하는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의 이 프로필을 제가 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 맞죠? 네, 하버드 대학원 뭐 지금 경제학 박사. 네, 그러니까 뭐 쌍팔용도 경제를 배운 것 같아요. 아직 60년대생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80년대 이전, 80년대 이전은 저축의 시대죠, 저축. 이때 지금 이제 공부를 배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저축의 시대에서 국제 자본 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금리에 따라서 일어나죠. 근데 지금은 투자 시대죠.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서 국제 자본 이동은 금리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우리가 원달러란가 달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기조가 뭡니까? 네, 달러죠. 달러. 그다음 하나가 엔화죠.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금리를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국제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유행. 한마디로. 네. 그래서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공부를 한 사람이다. 옛날 방식이었던 고정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감각이 있거나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겁니다. 자,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보니까 IMF라고 나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IMF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는 총재가 된 겁니다. 이력이 나오죠, 경력. 네, 그럼 IMF가 어떤 곳입니까? IMF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시대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때 고금리 정책으로 하루에 300개 기업들이 부도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던 이 IMF 시대. 그리고 IMF. 자, IMF를 우리가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특이합니다. IMF. 자, 우리가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연준은 주인이 누구죠? 네, 여기 주인은 유대입니다. 유대자본.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투기자본이에요. 네, 사실은 이 투기자본입니다. 펀드예요, 펀드. 네, 자, 국제통화기금. 그래서 지금 고금리 정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곳에 고금리 정책을 씁니까? 네, 여기서는 이머징 마켓.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책, 고금리 정책 안 씁니다. 그래서 IMF의 주된 정책은 고금리 정책이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하는 총재가 왜 자꾸 고금리 정책을 유도를 할까? 이 사람이 과거에 하는 총재가 되기 이전에 IMF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기자본의 놀이터라고 하는 이 뒷배경 IMF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의 고금리 정책은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고금리 정책을 유도를 합니다. 강제로. 우리가 IMF 시절이 1997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IMF 시대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20%까지 올렸어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 이렇게 강제로 고금리 정책을 유도를 하거나 하면은 금리를 올리겠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이 파산을 하겠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기업이 파산을 합니다. 100% 파산합니다. 기업 중에 빚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대기업도 다 빚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3번. 가게가 도산합니다. 네, 경매 나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가게가 도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뭡니까? 이제 목적에 의해서 딱 드러난다. 목적. IMF의 목적. IMF는 주인이 누구다? 투기자본. 연준의 주인은 누구다? 유대자본.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파산하게 됩니다. 기업도 파산, 가게도 파산하게 됐죠. 네, 그래서 실업자들 넘쳐나고 장사 안 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다 파산합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IMF에 연관된 이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헐값에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제일은행 사태도 봤죠. 고가에 팔고 나갑니다. 매도.
고가에 다 팔고 나가요. 몇 조 원씩 남겨먹고 다 팔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고금리 정책입니다. 쓸데없는 고금리 정책 계속 만들어. 자, 여러분들 하는 총재가 부임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요. 계속 금리 올렸습니다. 빅스텝을 올리고 계속 금리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목적이 워낙 급격한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우 총재가 IMF에 있었던 한우 총재가 부임을 하고 나서 매번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말들이 이거예요. 급격한 원화 절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원화가 절하되지 않게, 달러 대비 원화가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막기 위해서 지금 급격하게 빅스텝을 한다고 계속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되고 미국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한국과의 금리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1.25%까지 벌어졌죠. 이 차이가 22년 만에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창용이 얘기했던 급격한 원화 절하가 됐냐, 달러 대비 원화 상승이 됐냐 이겁니다. 원화 값이 지금 원화가 달러 대비 원화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 오히려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게 돼버린 거죠. 안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안정. 거꾸로 된 거죠. 자,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금리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과의 한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원화는 어떻습니까? 절하되고 달러가 지금 달러 대비 이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원화 값이 이렇게, 원화가 달러 대비 원화가 올라가야 되겠죠.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440원까지 갔습니다. 1440원. 그런데 오히려 더 안정이 되고 지금은 1300원 무너졌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하루 일찍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오차가 있을 겁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대로라면은 사실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국제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말 바꿉니다. 통화 정책이요, 물가에 중점을 준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금리를 괜히 올렸다.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명 지금 굶어 죽으려고 금리를 올렸다는 거를 잘못해서 시인하면 되는데, 이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내가 사실 금리를 올린 거는 물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 지금 거짓말과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 맞죠? 처음 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5천만 명, 단 한 명의 자존심 때문에, 한 명의 자존심입니다. 이 사람 자존심 때문에 5천만 명이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5천만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우리가 IMF 때 고금리 정책으로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실업자들 넘쳐나고 금리 처방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경기 침체, 경계선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바뀐다면서 아직까지 우리 멀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물가 상승, 울돈율 상승률 지속이라면서 지금 통화정책 이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다 죽으란 얘기죠. 이 사람 한 명을 지금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5천만 명 지금 다 죽으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경질해야 된다고 했죠. 경질. 이 사람 경질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얘기를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저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비난을 했죠. 어떻게? 금리를요 안 올려도, 오히려 내려도 환율은 안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은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지금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환율이 안정되고 있던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지금 이제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0.1%예요. 이거는 올리나 마냐 의미 없습니다, 일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와 일본의 엔화, 그다음 유로화, 이 세 개의 통화가 아니면요, 우리나라 원화는 그 안에 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거는 국제시장에서는, 국제 자본이동에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막 30% 50% 올려보세요. 우리나라로 돈 유입됩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다 도산하게 생겼습니다. 다 도산합니다. 이제. 자, 이 사람의 그림, 이창용의 그림이 정확하게 지금 그림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도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게들, 집들 있을 겁니다. 가게들이 다 도산하게 만들고 경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 다 쓸어가는 겁니다. 저가에, 헐값에 사서 그 다음에 고가에 매도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급자 3개월째 밀린 기업의 눈물. 그러면 이 월급이 밀리면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죠? 노동자들. 임금 체불이 되죠. 뭐 먹고 삽니까? 이자는 어떻게 내죠? 이 사람들 다 빚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두 가지가 특이하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네, 빚이 있죠. 자,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빚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빚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빚이 더 많습니다. 네,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빚이 많다. 부동산에 없이 빚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집을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엇이죠?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곳이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는 전세제도 때문이다. 전세제도. 전세제도를 이제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을 사면 세금을 냅니다. 보유세,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종부세도 내고 또 살 때는 취득세 내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내기도 하는데 실거주 2년 하면 안 내기도 되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긴 합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보증금만 있으면 공짜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고 내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세 제도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빚이 많아요. 방만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노동자들의 지금 월급이 밀리다 보니까 사실 직격탄을 누가 받냐? 금리 인상의 직격탄은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빚이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위 계층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달 거래 영권, 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되고 있죠. 부도에 이제는 가게들이 있다. 가게들.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한 사람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네, 지금 이제 낙수 효과입니다. 일종의 낙수 효과. 안 좋은 곳에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부도에 내버립니다. 중개업소,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이것만 지금 눈물을 흘립니까? 인테리어 지금 다 여기 연관된 수만 개의 업종에 일하는 서민들이 모든 서민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 그 다음에 이거는 가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산. 길거리에 남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포대교에서 다 만나죠. 마포대교. 부산은 광안대교. 다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IMF에 있었다는 그 경력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고금리 정책을 자꾸 이렇게 쓰고 있는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돼야 됩니다. 미국처럼 기초 체력이 되지 못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제 투기 자본의 지금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헐값에 이렇게 매도를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창용 총재, 저는 경질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